예, 지금 그 인터넷상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요. KT 환급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음수사원이셨던 분, 바로 그분. 그분이 또 한 건 해내셨는데, 아쉽게도 참, 이게 현역이 아니라는 게, 이제 와서 빛을 발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앞으로 총선은 3년 남았다. 저도 KT 전화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금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분, 바로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우리 최민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건 하셨어요, 지금. 현역도 아니면서. 제가요, 민망한 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현역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역도 아닌데 현역인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활동이 혁혁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지금 KT 환급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15년 제가 국감 때 밝힌 건데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요. KT 이용자들로부터 예. 쓸데없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예.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KT가 안심보험 플랜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심보험 플랜이 보험이냐 부가 서비스냐 예. 요게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KT에서는 이게 부가 서비스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국감에서 안심보험 플랜이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보험 상품임을 밝힌 거죠. 아하. 당시 미래창조과학 최양희 그 장관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이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지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가 서비스입니까? 보험 상품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한번 파헤쳐 놓고 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서 지금 어떻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무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고 이걸 이후에 시정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년 만에 5월 초에 올해 5월 초에 환급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 이 KT 환급금도 지금 최민희 의원님의 음수 사원이네요.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예. 2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988만 명이 대상이고요. 예. 총 환급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저도 KT 지금 고객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도 받을 돈이 있겠는데요? 그거 이제 KT 환급 서비스 들어가시면 예. 해당되는지 그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게 체계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지금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예. KT가 도대체 왜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냐. 그렇지. 그냥 받으면 되지. 예. 네, 지금 이게 꼼수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 그냥 예. 줘라.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소액이라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들 또 그 돈 KT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00억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100만 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예. 또 한 그 100억 정도가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부터 이게 이슈화되면서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세요. 저요? 저 웃기죠? 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저의 지지자가 메시지를 보내서 너는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면서. 그래서 왜 저 혼내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큰일을 해놓고 KT 환급금 그러면 최민희가 같이 올라오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뭐하냐고 혼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훈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훈아님 예. 고맙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우리한테 600억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훈아님 이게요. 네. 600억이 이게 다 환급되면요. 이 600억을 다 쓰세요. 그리고 기분 좋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시고 술 한 잔 드셔서 네. 이게 소비 유발 효과가 계산해 보니까 2천억이 넘는다는군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현역이 아니라서 정치 후원금도 못 내겠네. 아, 진짜. 저 너무 슬퍼요. 예, 아이고 안타깝지만 조금만 인내하시면은 또 좋은 날 오죠. 예? 네, 푸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휴대폰 단말기 보험은요.
보험입니까? 부가 서비스입니까? 그냥 보험입니까? 부가 서비스입니까? 통신 사업자들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KT가 그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전가한 거, 이 단말기 상품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이게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부가 서비스인지를 관계당국이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반칙을 해서 이 보험업 매출을 KT 매출로 잡아서 기업가치 올리고 부가세 매겨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겁니다. 행정 공백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게 법이 지금 애매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될지 법을 고쳐야 될지 점검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이게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정말 조무부처 장관답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개선책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보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지금 그 인터넷상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요. KT 환급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음수사원이셨던 분, 바로 그분이 또 한 건 해내셨는데 아쉽게도 참 이게 현역이 아니라는 게 이제 와서 빛을 발하면 뭐하냐고요. 지금 앞으로 총선은 3년 남았다. 저도 KT 전화기관에 있는데요. 지금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분 바로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우리 최민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건 하셨어요. 지금 현역도 아니면서. 제가요, 민망한 게요. 많은 분들이 저 현역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역도 아닌데 현역인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활동이 혁혁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지금 KT 환급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15년 제가 국감 때 밝힌 건데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요. KT 이용자들로부터 예. 쓸데없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예.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KT가 안심보험 플랜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심보험 플랜이 보험이냐 부가 서비스냐 예. 요게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KT에서는 이게 부가 서비스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국감에서 안심보험 플랜이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보험 상품임을 밝힌 거죠. 아하. 당시 미래창조과학 최양희 그 장관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이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지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가 서비스입니까? 보험 상품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한번 파헤쳐 놓고 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서 지금 어떻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무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고 이걸 이후에 시정 절차를 발표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년 만에 5월 초에 올해 5월 초에 환급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 이 KT 환급금도 지금 최민희 의원님의 음수사원이네요.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예. 2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988만 명이 대상이고요. 예. 총 환급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저도 KT 지금 고객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도 받을 돈이 있겠는데요? 그거 이제 KT 환급 서비스 들어가시면 예. 해당되는지 그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 체계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지금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예. KT가 도대체 왜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냐. 그렇지. 그냥 받으면 되지. 예. 네, 지금 이게 꼼수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줘라.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소액이라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들 또 그 돈 KT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00억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100만 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예. 또 한 그 100억 정도가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부터 이게 이슈화되면서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세요. 저 웃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음수 사원이셨던 분, 바로 그분이 또 한 건 해내셨는데 아쉽게도 참 이게 현역이 아니라는 게 이제 와서 빛을 발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앞으로 총선은 3년 남았다. 저도 KT 전화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금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분 바로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우리 최민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건 하셨어요. 지금 현역도 아니면서. 제가요, 민망한 게요. 많은 분들이 저 현역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역도 아닌데 현역인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활동이 혁혁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지금 KT 환급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15년 제가 국감 때 밝힌 건데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요. KT 이용자들로부터 예. 쓸데없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예.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KT가 안심보험 플랜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심보험 플랜이 보험이냐 부가 서비스냐 예. 요게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KT에서는 이게 부가 서비스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 국감에서 안심보험 플랜이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보험 상품임을 밝힌 거죠. 2015년 국감에서 안심보험 플랜이 부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보험 상품임을 밝힌 거죠. 아하. 당시 미래창조과학 최양희 그 장관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아주 날카롭게 이 불법적인 거 뭐 이런 거를 지적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가 서비스입니까? 보험 상품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그래서 그 후에 지금 의원님이 그때 그렇게 한번 파헤쳐 놓고 나서 지금 어떤 결론이 나서 지금 어떻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이게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용자가 무는 게 아니다. 이걸 확실히 하고 이걸 이후에 시정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것을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위원회가 2년 만에 올해 5월 초에 환급하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시 이 KT 환급금도 지금 최민희 의원님의 음수 사원이네요. 예, 그거는 너무 당연한데 문제는 예. 2년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게 988만 명이 대상이고요. 예. 총 환급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저도 KT 지금 고객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까 저도 받을 돈이 있겠는데요? 그거 이제 KT 환급 서비스 들어가시면 예. 해당되는지 그 환급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 체계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한꺼번에 몰리니까 지금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요, 저는요, 예. KT가 도대체 왜 이거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주냐. 그렇지. 그냥 받으면 되지. 예. 지금 그 인터넷상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요. KT 환급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최순실 게이트의 음수 사원이셨던 분, 바로 그분이 또 한 건 해내셨는데 아쉽게도 참 이게 현역이 아니라는 게 이제 와서 빛을 발하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앞으로 총선은 3년 남았다. 저도 KT 전화기가 한 대 있는데요. 지금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관련된 분 바로 그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게 어저께 방송 나갔는데 우리 최민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한 건 하셨어요. 지금 현역도 아니면서. 제가요, 민망한 게요. 많은 분들이 저 현역인 줄 알았어요. 지금 현역도 아닌데 현역인 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만큼 활동이 혁혁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지금 KT 환급금이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2015년 제가 국감 때 밝힌 건데요. 예. 우선 중요한 거는요. KT 이용자들로부터 예. 쓸데없는 돈을 받았다 이런 얘기겠죠. 예, 그래서 예. 받아서는 안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KT가 안심보험 플랜이라는 부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안심보험 플랜이 보험이냐 부가 서비스냐 예. 요게 이제 논란이었는데요. KT에서는 이게 부가 서비스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야, 진짜. 저 너무 슬퍼요. 예. 아이고 안타깝지만 조금만 인내하시면은 또 좋은 날 오죠. 예. 네, 푸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휴대폰 단말기 보험은요, 보험입니까?
부가 서비스입니까? 그냥 보험입니까? 부가 서비스입니까? 통신 사업자들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KT가 그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전가한 거, 이 단말기 상품에 대해서, 보험에 대해서 이게 보험업에 해당하는지 부가 서비스인지를 관계당국이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비집고 반칙을 해서 이 보험업 매출을 KT 매출로 잡아서 기업가치 올리고 부가세 매겨서 소비자에게 전가한 겁니다. 행정 공백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게 법이 지금 애매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행령을 고쳐야 될지 법을 고쳐야 될지 점검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이게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정말 주무부처 장관답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개선책 찾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보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지금 그 인터넷상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요. KT 환급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으로 예. 네, 지금 이게 꼼수 아니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예. 줘라.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소액이라고 하면 신청 안 할 사람들 또 그 돈 KT가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600억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 100만 명 정도가 신청했고요. 예. 또 한 100억 정도가 환급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제부터 이게 이슈화되면서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대단하세요. 저 웃기죠?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저의 지지자가 메시지를 보내서 너는 바보다 그러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면서. 그래서 왜 저 혼내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이렇게 큰일을 해놓고 KT 환급금 그러면 최민희가 같이 올라오게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뭐하냐고 혼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거잖아요. 훈아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 해. 훈아님 예. 고맙습니다. 아니요, 별 말씀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우리한테 600억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훈아님 이게요. 예. 600억이 이게 다 환급되면요. 이 600억을 다 쓰세요. 그리고 기분 좋아서 커피 한 잔 마시고 2잔 마시시고 술 한 잔 드셔서 예. 이게 소비 유발 효과가 계산해보니까 2천억이 넘는다는군요. 그러네요. 근데 사실 이게 현역이 아니라서 정치 후원금도 못 내겠네.